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원래 사주를 아예 안 보다가 사주를 MBTI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학문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뭐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정도로만 참고하자 해서 사주를 가끔씩 이제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걸 뭐 맹신하거나 하진 않아요. 재미로도 보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학문적인 요소로, 우리 명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학문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가끔씩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외로 좀 재밌더라고요. 같이 가는 친구가 좀 비슷한 그런 시기에는 그 친구는 항상 좀 비슷한 얘기를 듣고, 저도 일단 갈 때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비슷한가 보다. 이날에 이 시에 이제 태어난 사람으로서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긴 하나 보다. 근데 확실히 그 짬바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의 약간 짬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데이터는 같은데 해석이 조금씩 이제 다른 거죠. 그리고 저는 절대 신점은 안 봐요. 신점은 이제 무당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 기가 너무 세.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읽는다 어쩐다 그런 게 불가능해요. 제가 신점도 보러 가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이제 명리학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점을 같이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밝혀놨으면 간판에 써놓든지 뭐 정보에 써놓든지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신점이 이제 포함된 그런 걸 보러 가면은 나보다 기가 허해. 너무 약해. 그러면서 나한테 막 구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한테 뭐 살 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 우리가 무조건 떼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이걸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당신한테 살이 붙은 거는 우리가 굿을 해줘야만, 우리를 통해서만 뗄 수 있다. 우리는 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웃겨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저도 한 신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재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돈 아깝다. 차라리 이제 명리학만 하는 데를 가서 볼 걸,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특징이 이렇게 있죠. 신점 절대 안 보고 뭔가 좀 미신적인 거, 샤머니즘적인 거, 그런 거 딱 갖다 붙이는 거는 딱 질색이거든요. 내가 차라리 더 잘 봐. 내가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신점 말고 명리학만 위주로 다루면서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곳에 가서 가끔씩 이제 사주를 보기 시작했고, 어떨 때는 제가 좀 지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몹쓸 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당신은 이제 재물운이 딱 끊긴다. 저는 이거를 들은 게 단 한 사람한테밖에 없어요. 제가 재미로 한 10번 가까이를 이거를 봤는데, 사주를 봤는데, 그것도 다 최근에, 한 최근 3, 4년 사이에만 이제 10번 정도를 봤는데, 근데 아무도 나한테 재물이 없다라는 말 안 했거든요. 저는 다 재물이 좋다라는 말을 다 해줬는데, 어떤 한 사람만, 굉장히 어린 친구였는데, 그냥 제가 그 친구의 그 해석 방법이, 그 친구는 이제 블로그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블로그 보다가 이 친구 재밌겠는데 하면서 약간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그런 또 개념으로 또 그 친구를 보러 갔던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좀 나이가 어린 친구기도 했었고 자기 생활이 엉망진창인 친구였어요. 이렇게 밤새고 불면증도 있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살짝 걱정을 했죠. 뭔가 온전한 정신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생활 패턴에서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히 딱 그 사람만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뭐 명품 가방 많아요? 뭐 재산이 얼마나 돼요? 뭐 다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팔아서 지금 현금을 다 쟁여놔야 할 때다. 왜냐면 10년 동안 나는 완전히 막 돈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집요한 구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말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덮을 때까지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오기가 생겨서 연속해서 한 3번 더 봐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를 하지. 그래, 그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해서 괜히 내 기분만 망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재미삼아 해본,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철이 많대요. 이게 관이라고도 표현하고 일이 굉장히 이제 많은 타입이고, 그러니까 명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제가 또 힘들었을 시기가 있는데 그 힘들었던 시기가 딱 그대로 그 명리학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네가 뭘 해도 안 됐을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신기했어요. 아, 이게 사람이 진짜 뭘 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굉장히 마음을 아무튼 다해서 바르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진짜 막 물거품이 되는 그런 처량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굉장히 그럴 때 마음이 진짜 내려앉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런지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분노에 차고 슬픔에 차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또 나의 그 타임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인생 타임라인에 어쩔 수 없이 박혀 있는 것이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확실히 편해지는 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굉장히 저를 탓하는 모든 게 나한테 달렸다라는 게 강한 사람이라서 그만큼 이제 삶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예전엔 더 강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못 해낸 거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진짜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악랄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견뎌? 솔직히 나 아니면은 바로 죽었을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환경 탓이 맞았구나. 정말 모든 게 다 안 따라줬던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내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명리학을 통해서 그렇게 시기가 밝혀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맞는 내용을 또 보면은 재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계속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또 여기 가면 또 다른 얘기하고 저기 가면 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좀 잘하는 사람,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무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제가 이제 철이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저는 불이랑 나무가 없어서 불을 가진 사람, 나무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게 땅에 묻혀 있대요. 저는 쇠는 쇠인데 이 쇠가 아파트만한 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큰 쇠가 땅에 묻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서 표현하기로는 너는 돌인데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빛나는 보석이고 굉장히 강직도도 강한데 그게 너무 커. 그래서 바깥으로 안 나와 있고 그게 땅에 지금 묻혀 있는 상태야.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한 쇠가 바닥에 이렇게 땅에 묻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보석, 이렇게 보석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제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 이제 땅에 묻혀 있다. 이런 공통적인 얘기들을 다른 데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보면은 비슷하다 진짜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왜 내 팔자야 사주야라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쁜데 저는 남들에 비해서 3, 4배 이상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묻혀 있으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똑같은 결과를 보려고 해도 고생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 듣는데 딱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난 그러면 언제 쉬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진짜 쉬고 싶은데 나도 일 안 하고 좀 살고 싶거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한스러운 포인트이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또 결과는 또 대박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물복도 좋고 뭐 앞으로 20년 동안 뭐 재물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땅에 박혀있다라는 게 단순히 나쁜 의미만 아니라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고 파기만 하면 나올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하기만 하면 말도 안 될 만큼의 무궁무진한 그런 재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런 표현들을 다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죠. 근데 안 하면 재물이 없다라는 뜻이잖아 또. 그런 것들은 또 기분이 썩 좋지는 않고. 그리고 삼색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 다 있대요. 뭐 도화살, 뭐뭐살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 사주를 보는 데서 이 3개가 다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매우 드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주로 좀 유명한 분이어서 1년에 막 몇천 명, 3천 명, 4천 명을 이렇게 보는데도 저 같은 사람을 1년에 10명 이하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약간 기생팔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는 사실 무당팔자다. 작두 타야 되는 팔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좀 세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위를 진짜 많이 눌리고 실질적으로 귀신을 정확하게 봤다 하는 거는 가위를 처음 눌렸던 날 딱 하루밖에 없었는데
그날이 처음으로 제가 귀신을 보고, 그 전에 귀신이 없다고 믿었지만 내가 귀신을 직접 봤고 가위와 더불어서 너무 선명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데 천장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유체이탈 같은 경험을 또 할 뻔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신랄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아, 귀신이라는 거 우리가 뭐 심령사진 이런 거 미스테리라고 나오는데 존재는 하겠다. 왜 내가 직접 경험을 했고 유체이탈도 내가 이제 직접 경험을 반 정도 했으니까 완전히 몸이 빠져나가기 전에 저 무서워서 돌아 들어왔거든요. 너무 무서웠어. 내가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몸이 이렇게 붕 뜨면서 나가니까 바로 기어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멀어지기 전에. 아무튼 그런 경험도 저는 좀 어렸을 때 했어요. 어렸을 때 가해도 눌리고 이런 경험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가 뭐 마블을 보면서 우주 세계를 상상하는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현실적인 게 이제 귀신 같은 그런 좀 잡다한 것들이 더 현실적인 거겠다. 내가 이렇게 겪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여파로 인해,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삼색살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당 아니면 연예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좋지 않게 해석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딱 끼로 해석이 되면서, 그러니까 끼가 많고, 사실 유튜브 세계에서는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독자도 이만하고 조회수도 이만하고 그렇겠죠. 아니면 이것 또한 내 때가 안 와서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막 많은 구독자와 많은 조회수를 또 바라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야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물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인 쪽으로 하면은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또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예체능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잘 맞는 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또 하다 보니까 성향이 계속 바뀌어요. 엔터테이닝한 거 좀 끼가 있고, 저 무대에서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원탑으로 무대에서 항상 인정을 할 정도로 무대에서 끼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고, 무대에서 아무튼 발현되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사람인데 영상에서 보여지기에는 전혀 그런 사람으로 안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 유튜브에서 제가 조잘거리는 이 영상으로만큼은 저라는 사람이 어필이 전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끼도 많고 애교도 많고 아무튼 되게 위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사람인데 영상에서 전혀 노출이 그게 안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만, 뭐 결론적으로는 내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굳이 내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무표정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칼트한 느낌, 차가운 느낌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튜브를 또 제가 적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했어서 점점 이게 풀리는 건 있어요. 분명히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건 있는데, 웃기도 좀 더 웃고, 그래도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친절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관계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있어야지 저의 좀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좀 뭐 애교 있고 재미있고 이런 모습이 나가는 건데, 불특정 다수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모습들이 유튜브에서 아무튼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서도 저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해주기를, 당신은 진짜 끼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썩히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억압받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스스로 자꾸 찾아서 가려고 하지 마라. 근데 교육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의 바이브를 안겨줘야 되고, 제가 막 일일이 만보만 찌찌찌 뭐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뭐 헬렐레 칠렐레 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또 그런 면도 있죠. 확실히 딱딱딱 선을 긋고 선생님다운 완전한 그런 면모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저의 본연의 모습은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교육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데서 제가 숨통이 막힐 거다. 너는 그런 타입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의 능력과 그 보람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재밌어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보람이 되고 남을 돕는다. 그리고 뭐 일의 한 개념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이거를 삼고 있는 거지,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제 마음을 사주에서 나타나는 제 성향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죠? 맞아요. 이렇게 이 일 진짜 재미없거든요. 제 성향이랑 이렇게 맞지 않는 직업인데 제가 너무 이걸 잘해서 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잘 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일을 하려니까 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일이라서 이건 하는 거지, 제가 즐기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얘기 나누니까 재밌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래도 사람을 정말 정말 많이 상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간다, 놀러 간다 이런 생각으로 사주를 보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대화 내용도 다르고, 어쨌든 그 사람이 잘 맞추든 못 맞추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사람을 많이 만나보기는 한 직업군의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또 선생님을 하나 뵈러 간다, 어른을 만나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사람 만나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 사주를 보는 제가 이유를 또 얘기하자면 이걸 또 덧붙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저는 부모 덕을 못 보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저는 절대 제 손에 쥔 것만 믿어야 된대요. 절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해줘. 가족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도 그걸 들으면 안 된대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듣다가 이제 가족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또 본 사람이거든요. 맞는 말이구나. 이걸 또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좀 참고해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어렸을 때는 이런 걸 아예 본 적도 관심도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아쉽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은 내가 그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것도 좀 더 나를 자책하지 않고 좋게 그 시기를 뛰어넘고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빨리 버려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가족들도 조금 더 내가 확실하게 좀 대처하고 끊어낼 때 딱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쩔 수 없죠. 사람은 뭐 후회를 계속 반복하고 선택을 통해서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선택을 항상 하려고 하지만 항상 내가 좀 더 좋은 것에 끌려가다 보면 내가 좋은 것에 더 좋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위험하다라고도 항상 생각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온전하고 좋은 것이라고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배워가면서 뭐 사주설을 지금 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거는 한편으로는 좀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해주냐고, 옆에 누가. 그러니까 내 성향을 알고 내 성향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하는, 이렇게 좀 매너가 갖춰진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 띡띡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는 사주 들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애티튜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 그만큼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미숙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말들은 역시나 굉장히 그 신뢰가 안 가죠. 아,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또 저한테 당신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뭐 남자를 보든 사람을 보든 할 때도 첫 번째로 보는 게 신뢰군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기를 저한테 치려고 할 때 신뢰를 먼저 얻으려고 하겠죠. 뭔가 촉이 좋은 사기꾼들은 나한테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먼저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어. 나에게 뭔가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조심하고 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기도 했고, 저는 또 작은 물에서 못 노는 사람, 그래서 큰 물에서 놀려고 해야 되고, 그게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거든요. 저는 원래 작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그래서 한동안은 유튜브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아, 유튜브 그냥 때려칠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한 2, 3년 동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튜브에 대해서 투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보다는 가끔씩 내가 그냥 찍고 싶은 영상 그런 것들만 또 올리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좀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방향성도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아서 요즘은 좀 이렇게 편하게 떠들어 제끼는 영상 위주로 많이 올리면서 저도 편해지고 여러분들도 좀 더 재밌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시간들을 즐기고 있고요. 제가 내일도 사주를 하나 더 볼 거거든요. 제가 올해는 2번을 봤어요, 사주를. 제가 올해 최근에 사주를 한 번 봤고, 그리고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제가 올해만 3번을 봤네요, 사주를. 근데 하나가 진짜 형편없는 그 신점인 줄도 모르고 들어가서 장난으로 이제 친구 생일이라서 이제 친구한테 밥 사주고
차 타고 이제 가다가 저기 가볼래? 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들어간 데였거든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명리학 하는데 맞죠? 하니까 네 맞아요 하면서 앉으세요 했는데 무슨 신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중간쯤에 딱 밝히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데인데 이러면서 딱 질색이죠. 그때부터 이제 제 표정이 좀 안 좋아져서 친구도 아무튼 웃었어요. 같이 돌아오는 길에 뭐 너가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 저한테 하기도 하고 기가 약하더라. 저 사람들한테 저도 이렇게 기 같은 걸 느끼거든요. 기운이란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몇만 명은 뭐예요. 진짜 몇만 명에 몇십만 명까지도 만나봤다라고 할 정도로 전 정말 사람들을 다수로도 많이 만나고 1대1로도 깊이 있게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무튼 저 예지몽도 잘 꾸고 이런 거 얘기했죠. 그래서 딱 그 물어보더라고요. 귀신 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요. 뭐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뭐 누가 같이 있다라는 느낌 받아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왜냐면 그것도 내가 뛰어넘었지. 귀신도 누를 만큼의 기가 이제 생긴 거죠. 제가 20살 때부터 딱 가위를 끊었거든요. 가위를 20살 때 이제 초반까지 눌렸는데 20살에 이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걸 제가 딱 꺾어서 가위를 일절 눌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 이상의 뭔가 기력을 가지고서 그럼 나를 찾아오는 나쁜 기운들을 대해야지 그 가위가 끊어지지. 계속 무서워 하면은 계속 그게 반복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가위도 제가 스스로 끊어봤고 그리고 예지몽의 능력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아무튼 막 복권 번호 이런 것도 가끔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아쉬운 게 4개까지만 맞아. 근데 4개도 어디예요, 여러분? 4개도. 근데 내가 기억을 좀 애매하게 하면서 뭐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뭐 그런 꿈도 꾸니까 안 사던 복권도 사게 되고 그래요. 제가 복권 이런 것도 관심 전혀 없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노동을 해서 일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또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이렇게 변했는데 복권도 이제 사고 이렇게 변했는데 아무튼 뭐 살면서 이것저것 맛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맛보다 가야지. 근데 그에 따르는 또 고통은 또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게 인생이니까요. 아무튼 뭐 그래서 예지몽은 여전히 잘 꾸고 있어요. 예지몽은 잘 꿔요. 이렇게 하니까 그쵸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종종 사주 보러 가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은 확실히 들어요. 당신 진짜 보통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사람 아니면 뭐 하냐고. 그거 뭐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아는 사람만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한편으로 좀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비범한 사람인데 그걸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몇몇밖에 없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크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무튼 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좀 더 뭐 뚜렷하게 뭔가 세상에 드러나게 해봐 이러면서 이런 내적인 아우성도 속으로는 칠 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주를 여러 번 봤었던 썰을 좀 풀어봤고요. 너무 그런데 빠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또 기가 약하고 그런데 홀랑홀랑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걸 또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이용하기도 하니까요. 또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길 바라겠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막 맹신하지 말고 뭐 믿고 싶은 거는 믿고 납득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건 납득하면서 그냥 좀 재미로 그리고 뭐 참고 삼아 보는 거죠. 아무튼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또 댓글이나 뭐 메일, 인스타를 통해서 또 컨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떠들어 제키로 찾아올게요.